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와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희 해설위원, 한유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또 이런 투샷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각각 분들과는 참 오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두 분도 처음이시죠? 네, 저희도 그 스페셜 V에 제가 감독님이랑 같이 앉아 있었던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박미희 위원도 처음이시죠? 최고 인기녀인 한유미 위원하고 같이 하게 돼서 오늘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 이렇게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이 조합이 상당히 또 인기가 좋습니다. 과연 또 이 두 분의 케미는 얼마나 좋을지 오늘 방송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화요일에 열린 이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만나보겠습니다. 수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서브 공략에서 앞서가고 있는 정관장 선수죠. 네. 자, 정규 시즌에도 현대건설을 상대로 7개 서브 득점이 있었던 염혜선.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런 범배구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의외의 점수를 내줄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리치 길어요. 밀어넣기. 자, 살렸고 이다현 도마를 봅니다. 커터. 자, 커버가 됐어요. 직접 패스 페이트. 네, 다 배짱 있습니다. 네, 17대 16으로 이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노란 언더로 넘게 오케리치. 노란 살렸고 다시 오케리치예요. 커터. 수비가 됐고 동점을 찔렀어요. 자,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서로가 네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18대 16입니다. 짧게 오케리치 연타. 야, 동점 찬스입니다. 모마 커터. 네. 터쳐오십니다. 결국 5점을 좁힙니다. 정관장은 박혜민이 들어왔습니다. 아하. 가로막기 득점! 표승주! 표승주 선수가 먼저 정확히 막아냈습니다. 야매스 내가요 오픈 스파이크! 서브는 못 막아놓습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내가 블로킹! 가로막기 득점! 동점을 만듭니다. 이거예요. 지금 나연수 선수가 들어왔고 왼쪽에 있는 표승주 선수란 말이에요. 직선을 잘 노렸습니다. 네, 막았습니다. 야매선 내가 선택 스파이크 달려들면서 김현경 받았어요. 이다현 스파이크 정재윤 역전 성공. 이 중요한 순간에 정지훈 선수가 브로킹과 공격을 만들어내면서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브로킹, 유효 브로킹이 잘 됐고요. 자, 결국에는 네. 경기를 뒤집는 현대건설입니다. 아하, 박미희원의 말이 네. 끝나기 무섭게 서브가 벗어났습니다. 23대 23. 강한 서브. 에이스를 그렇죠. 만드는 메가. 네. 야, 이 경기의 흐름을 서브로 다시 뒤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선수들이 더 정말 심장 크기가 큰지 네. 오늘 경기에서는 거기서 결과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선수가 될 줄 보고 있겠고요. 김현경. 좋아요. 메커스. 빠르게. 네, 좋습니다. 센터 들어서 갑니다. 표승주. 표승주 스파이크. 이거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이럴 때 본인의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예. 고혜림 선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염혜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머마 선수와 고혜림 선수 어느 쪽으로 갈지. 이래요.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모키리치! 돌아온 모키리치가 1세트를 끝냅니다. 길어요. 가급적 살렸고 이죠. 막혔어요. 커버가 됩니다. 제자리 모키리치의 가로막기. 로킹 포인트. 5대4.
좋은 스파이크. 가로막혔어요. 다이렉트. 다시 한번 또 야구기 성공. 그렇죠. 연대만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염혜선 선수가 다리를 절어요. 오른쪽 종아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나인 서브. 표숙주. 염혜선. 가운데 쳐고요. 자, 몸을 던져 수비를 했습니다. 제자리 연타. 메가. 몸을 던져 수비를 했어요. 고혜림 살려놓고 가운데서 야구친. 메가 넘어지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염혜선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이건 운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염혜선 선수가 다리가 계속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브 득점! 염혜선! 자, 그동안 잘 버티고 있었던 정지훈 선수가 첫 번째 서브 리시브 실수가 나오는데 예. 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정관장은 지금 위치가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연속 5득점의 현대건설. 빨리 떠주고 내가 들어왔습니다. 가로막기 득점! 현대건설이 살아납니다. 고혜림 선수와 정지훈 선수의 중간점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잘 받아냈고 빠르게 정지현 블로킹! 동점 블로킹! 도끼르치. 염혜선. 스파이크! 메가! 강한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혜선 선수는 지금 뭔가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좀 빨리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호위 성공입니다. 16득점 공격 성공률은 어느새 50%를 훌쩍 넘고 있는 모마입니다. 좀 떨어집니다. 김현진의 2단 연결. 고혜림 커버를 해주는 김현견. 뒤쪽에서 오른쪽 호위 메가 언더로 보기리치 연탑니다. 자, 살렸어요. 고혜림 책 빨리 달려오는데 가로막기는 참 정원의 블로킹. 자, 고혜림 선수 그쪽 아니에요. 멋있는 공격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자, 코트장을 넓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블로킹 득점으로 19대 18을 만드는 정관장입니다. 보기르치 그리고 보기르치 김현견 백글 노란티그 모마 강타 네. 득점 성공 모마 안쪽에 안쪽인가요? 떨어집니다. 표승주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보기르치 바운드를 시키는 현대건설 김현견 언더로 모마에게 강타 블록아웃 득점 동점을 만드는 모마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정지훈 하이볼 성공. 굉장히 중요한 득점 정지훈. 노라 메가 쪽으로 스파이크 가로막혔고 다시 갑니다. 강타 메가 뚝 떨어집니다. 모마 아웃입니다. 이렇게 2세트가 끝납니다. 고혜림 연타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메가 자 살려놓고 2단 연결 다시 한번 모마 쪽으로 범실 이어지나요? 아웃입니다. 3세트 초반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대1입니다. 석점을 앞서가는 정관장 메가 서브 득점. 공격의 그 좋은 그 폼이 서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올려놓고 이동 몸을 던져 수비를 합니다. 하이볼 공을 달래는 모마 메가의 기회 강타 솟구쳐 올랐습니다. 고혜림 표승주가 맞고 표승주 잘 봤어요. 연타 베테랑의 눈은 정확합니다. 짧은 서브 모마 네. 성공입니다. 20대 18 리치브가 흔들립니다.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범실이에요. 이거는 큰 범실이에요. 22대 18 넉점차 다시 박혜민 안쪽에 떨어집니다.
스트라이크. 자, 수비로 받았습니다. 오마 남자 다시 한번 바운드가 됐습니다. 노라 염혜선의 손을 떠나서 메가의 15대19 완전체로 맞이한 몸 레드스파크스의 설렘이 커집니다. 정관장이 수원에서 값진 승리를 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갑니다. 정관장 염혜선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좀 어디가 불편했던 거예요? 하다가 무릎이 갑자기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괜찮은가요? 네, 좀 할수 중간에 있- 쩔뚝. 그래도 해야 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강조했던 그 투혼이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일단 원정에서 3대0 승부는 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2위를 두고 정규리그 때 좀 경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마무리를 홈에서 하면 되지 않냐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첫 경기를 좀 임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전력적으로도 이 부상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연습도 부족했지만 실전은 또 처음이었잖아요. 이런 코트 안의 분위기는 선수들이 좀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실 이제 부키랑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연습을 어제 처음 이제 다 같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부키는 워낙에 이제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잘 해낼 거라고 이제 믿고 그 외에 선수들이 이제 할 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는 이제 잘 할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그 믿음이었는지 부크리치 선수 1세트의 점유율을 되게 많이 가져갔잖아요. 많이 써보기로 그러니까 이전에 훈련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좀 맞췄던 건지 아니면은 뭐 염혜선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둘의 생각이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어차피 경기를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어제 연습할 때도 계속 그 리듬을 좀 갖춰주기 위해서 좀 많이 올렸었었는데 그게 좀 잘 통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서브 역시도 뭐 역시는 역시 뭐 일품이었는데 뭐 정지훈 선수 공략하는 건 알겠는데 2세트 또 에이스 나왔을 때는 또 엔드라인 쪽을 봤었거든요. 순간마다 그 판단은 좀 어떻게 언제 하는 건지도 보면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면으로 딱 왔을 때 조금 쉬워서 좀 길게 짧게를 좀 공략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오늘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정지훈 선수와 그 사이드라인 그 사이쯤을 공략할 때는 에이스를 생각합니까? 그건 좀 아웃이었던 것 같은데 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운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첫 스타트를 참 기분 좋게 끊었는데요. 그래도 냉정하게 또 2차전에서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장으로서 세터로서 2차전에 우리 팀에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기전이다 보기 때문에 이겨야 하는 경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연습할 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2차전에 대한 또 각오를 지금 살짝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서 2차전에서 또 홈 경기다 보기 때문에 홈 팬들에게 꼭 좋은 경기로 보답드려서 챔프전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 없었으면 좋겠고 회복 잘하시고 또 2차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혜선 선수였습니다. 정관장이 승리하면서 챔프전 진출 100%의 확률을 가져갑니다. 블로킹과 서브, 범실 관리까지 잘 된 경기였는데요. 부키리치 선수와 박은진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서며 힘을 보태고 메가 선수가 공격을 이끌며 팀은 승리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공격에선 조금 앞섰지만 범실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역대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의 승리팀이 모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었는데요. 그 확률에 한 발 다가선 팀 바로 정관장이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을 꼽아보자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당했던 부키리치 선수와 박은진 선수가 돌아왔다는 점이고 이제 저희가 경기하기 전에 이제 분위기를 착 보잖아요. 먼풀로 나올 때 그때 봤을 때도 정관장이 훨씬 좀 안정적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부키리치 선수와 이수 선수가 돌아오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 아무래도 좀 안정감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이호근 아나운서하고 오늘은 뭐 정관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부키리치 선수가 너무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한유미 위원은 이제 하루 연습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세요? 저는 부키리치 선수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일주일 정도 연습 안 하면 배구가 잘 안 되던데 한유미 위원도 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게 하루 연습했는데 1차전처럼 해내면 사실 진짜 부키리치 선수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높이는 조금 낮았어요. 하지만 11득점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그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계속 뭐 저희가 이제 경기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야, 이제 부키치 선수가 저 정도 받아내면 방향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 할 정도로 정말 무심하게 서브 리시브를 잘 해냈기 때문에 표승주 선수랑 너란 선수도 많이 흔들렸던 부분을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박은지 선수랑 정호영 선수가 미들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은지 선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실 이제 이 단기전에서는 앞서가야 되는 게 분위기잖아요. 이 부분에서 앞서갔고 또 이 미들에서도 뭐 브로킹 부분은 뿐만 아니라 상대의 득점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정말 블로킹뿐만 아니고 뭐 서브와 범실 관리까지 정말 골고루 잘 됐던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유미 위원도 함께 지켜보셨잖아요. 1차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도 이제 감독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감독님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멘트는 제가 무릎을 딱 치다가 무릎이 나갈 뻔했어요. 근데 미래부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현대는 이 팀의 색깔이 그 양효진 선수가 보여야지 그날 경기가 맞아요. 잘 되는 건데 이상하리만큼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든 배구인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건설의 가장 큰 이제 뭐 보완점을 계속 그 미들 블로커 활용도를 많이 좀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기록에서 봐서도 사실 이제 기록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다현 선수 이동이 하나도 없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표정수 선수랑 부키리치 선수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패턴 자체가 그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키리치 선수가 2차전에서는 1번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리가. 네. 4번부터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했다면 조금 더 시도를 해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앙 싸움에서마저 밀리면서 현대건설이 결국 패하고 말았는데요. 2차전 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유미 위원 플레이오프 1차전 전망 때 이 키플레이어로 모마 선수를 꼽았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모마 선수의 플레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정관장은 메가와 부키리치 두 외국인 선수가 공격을 분담한 반면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마 혼자 좀 이겨내기에는 좀 벅찬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록을 보면 이제 모마 선수가 오픈 공격만 22개를 때렸고 킥오프는 고작 5개밖에 때리지 않았고요. 또 후위 공격은 15번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큰 공격은 42개의 공을 책임을 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뭐 속공이나 이런 뭐 킥오프 같은 좋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조건에서 또 이제 정관장이 블로킹 높이가 높기 때문에 모마 혼자 이거를 책임지기에는 저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건설의 장점이 이제 미들 블로커잖아요. 그래서 양효진 선수라든지 이다현 선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메가 선수도 사실 보면은 24득점에 42%의 성공률, 그리고 범실 7개, 뭐 공격 효율도 25%면 모마 선수와 거의 비슷한 기록이기 때문에 모마 선수만의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단조로운 플레이가 모마한테 조금 더 부담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마 선수를 좀 도와주는 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현대건설입니다. 플레이오프를 2경기 만에 끝내고 싶은 정관장과 이제 3차전을 성사시키고 싶은 현대건설의 플레이오프 2차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 앞서서 이숙자 위원은 세터 포지션에 집중해서 한유미 위원은 아웃사이드 데이터 포지션에 집중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번에는 박미 해설위원이 좀 감독 포지션에 좀 집중해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옛날 이야기라 제가 생각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이기고 있는 팀 1승만 하면 정말 챔프전에 나가는 정관장과 1패하면 이제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 강정영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관장에서는 이제 고희진 감독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가면 좀 차분한 마음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강성현 감독은 이제 정말 낭떠러지 매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 정말,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차전 때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없었지만은 상대가 너무 잘했어요. 사실 평소보다 더 범실도 적었고 중요할 때마다
비디오 판독까지도 딱 적중을 하면서 경기를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성현 감독은 이제 1차 대회 안 됐던 거 가장 이제 상대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 못했던 거, 안 보였던 거 이런 것도 좀 집중해야 되겠고 고이진 감독도 이제 선수들한테 맡겨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 휴식이 굉장히 달콤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1차 대회 때 붓키치를 1번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스텝 입장에서는 야 우리 뭐 미들 랠리도 잘해야 되고 너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포지션에 나갈 것인지 또 그 분위기에 따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박미 위원의 이야기처럼 양팀 감독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요.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요. 차분하게 또 잘 준비해서 또 2차전을 어떻게 치를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유미 위원에게는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앞서 1차전 때도 이 키플레이어를 정말 콕콕 잘 찝어주셨는데요. 플레이오프 2차전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좀 한 명씩 꼽아보자면 누굴까요? 일단 뭐 2차전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의 세터 포지션인 뭐 염혜선 선수, 김다인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뭐 앞서 이제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박민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양팀 다 이 미들 블로커가 굉장히 좋은 팀에도 불구하고 이 양팀의 속공과 이동 공격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단조로운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뭐 기록으로만 보더라도 현대건설이 속공 시도가 10개 그리고 정관장은 속공 시도 7개를 기록을 했고 양팀 모두 다 이동 공격은 시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앙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외국인 선수한테만 집중하는 그런 단조로운 운영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기면 공격수 덕이고 지면 세터 탓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경기에서 이제 세터들이 좀 책임감이나 뭐 압박감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압박감이 올수록 세터들의 시야가 굉장히 좀 좁아지면서 이제 한 명 특정 선수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 팀의 장점이 뭐가 있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 중앙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세터 모두 또 경험이 또 충분히 있는 세터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경기에서 또 어떤 묘안을 또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유미 위원이 양팀의 세터를 키플레이어로 꼽아봤는데요. 혹시 박미 위원 또 추가로 좀 이 선수 좀 집중해보자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본 배구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데 목표잖아요. 멋있는 배구 하지 말고 이기는 배구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뭐 세타도 그렇고 내가 뭐 브로킹 로스톱을 내주는 게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격수도 진짜 내가 어택라인에 꼽겠다. 뭐 7번에다가 그냥 내리 꼽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면 훨씬 그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선수들이 좀 더 알찬 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박미 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전을 앞둔 양팀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미 위원 정관장이 1차전 완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좀 고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염혜선 선수가 경기할 때 무릎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선수들이 이 정도 하면은 웬만한 통증 가지고는 경기를 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내 몸이 불편하면 토스할 부분도 언더로 가게 되고 언더로 하면 그만큼 타이밍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정관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1차전에 이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또 2차전까지 정말 가지고 온다면 또 경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부상 때문에 그렇고 또 현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지난번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자존심이 달려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고 이기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관장 입장에서는 염혜선 선수가 무엇보다 이 코트에서 좀 건강하게 잘 버텨주는 게 제일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1차전 때도 좀 통증을 호소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또 코트를 잘 지켰던 염혜선 선수이기 때문에 또 잘 이겨내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유미 의원 선수 생활 할 때 조금 부상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코트장 밖에서 통증과 코트장 안에서 통증이 똑같았나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참고 하는 데는 좀 이렇게 달인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통증은 또 이제 그 경기가 주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 통증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지금 플레이오프. 정말 이 경기 내가 안 뛰어서 뭐 지게 되면 내가 오히려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게 아픈데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뭐 어제 염혜선 선수도 경기 이제 세트 끝나고 나서 다시 막 테이핑하고 이제 그 약도 하나 먹고 막 이러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트장 밖에서는 막 걷지도 못해요. 하지만 경기가 딱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경기를 하는 게 보통 이 선수들의 성향인데 아마 염혜선 선수도 걱정은 되지만 경기는 다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어디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맞아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유민이 완전 그 T잖아요. 네. 그럼 그 T 성향을 좀 극대화시켜서 염혜선 선수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저는 이야기를? 염혜선 네. 선수가 알아서 지금 참고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무릎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참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선수들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염혜선 선수도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거들자면 정관장이 지금 같은 그 선수 구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로의 다시 기회란 없어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아프다고 뭐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이겨내고 코트에 들어갈 수 있으면 뛸 수 있는 정도다라는 너무 또-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염혜선 선수가 이 스페셜 V를 보고 또 조금 더 자극을 받아서 또 코트에서 완벽한 또 토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한편 현대건설은 1차전에서 좀 여러 가지의 불안 요소를 남겼습니다. 좀 어떤 점을 극복해야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승부를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1차전에서 뭐 기록적인 큰 차이보다는 정관장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 바로 멘탈, 뭐 자신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현대건설이 정규리그 내내 범실 관리를 잘했었잖아요. 하지만 1차전에서는 중요한 순간 범실이 연달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화요일 그 스페셜 V에서 이 세트별 기복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1세트 이제 어렵게 주스 접전 끝에 세트를 내주고 난 이후에 2세트부터는 조금 막판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기복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이 안에는 분명히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현대건설이 이제 어떤 뭐 전술적인 해법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중심을 잡고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모마 외에 이제 공격 루트를 고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앞서 이 얘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대건설 선수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팀워크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걱정이 기우였다고 느낄 만큼 현대건설이 좀 강팀다운 그런 회복력이랑 집중력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 역전패로 계속 역전승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경기력을 떠올려서 2차전에서는 조금 더 1차전보다 좋은 경기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도 조금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특히나 범실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범실률을 보였던 현대건설인데요. 플레이오프 1차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을 2차전에서 털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중계 예고입니다. KBSN 스포츠는 잠시 후 펼쳐지는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을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오유주 캐스터와 이숙자 해설위원이 코트 위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또 스페셜 V입니다. 또 새로운 조합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두 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이랑 저랑 시간을 더 주면 충분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임이는 이거 없을 때 대본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경기 시즌이 끝 마무리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둘이 같이 네. 해봐서 너무 재미있고요. 시간이 정말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아쉽긴 빨리 합니다. 끝난 것 같아요. 네네. 사실상 이 두 분이 좀 센 언니들의 좀 대명사 같은 그런 두 분인데 이 두 분을 함께 모셔놓고 또 플레이오프 전망을 해보니까 조금 더 속 시원한 그런 스페셜 V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합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남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리기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Everyday Special V.